네, 어제 양대 지수는 나란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미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이 대북 리스크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엔화 약세도 조정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장 초반에 2000선을 이탈했고요. 1980선까지 내려앉았다가 이내 회복을 좀 했습니다만 2003선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하락했습니다. 540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이 1,648억 원, 외국인이 2,082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매도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이 347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만 매수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수 선물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3월물입니다.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1,166개약, 기관이 1,118개약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개인만이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어떤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매매했을까요?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5거래일째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2위는 LG디스플레이, 3위는 CJCGV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에는 SK텔레콤, 5위에는 LG생활건강이 차지했는데요. 이 LG디스플레이도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CJCGV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영화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해외에서의 그 성장 기대감, 모멘텀이 어제는 작용을 하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3%대 급등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어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2위는 현대차, 3위는 LG디스플레이가 이름을 올렸고요. 4위에는 KCC, 5위는 LG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는 약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이내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KCC도 어제 기관이 많이 샀었는데요. 이 부진했던 사업을 좀 정리한다라는 평가에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6%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2위는 현대차, 3위는 NHN이 기록했습니다. 4위에는 기아차, 5위는 SK이노베이션이 차지를 했는데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엔달러 환율이 96엔까지 오르면서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2%대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NHN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이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가에서는 고성장이라고 평가를 내놨었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현대글로비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3위에는 현대건설, 4위는 CJCGV, 5위는 대한항공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현대글로비스는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 건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15일째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어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매수했었는지 순매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 특징주는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많이 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어떤 주가적 흐름의 특징이 있는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디스플레이의 일봉 차트 보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600원 오르면서 32,200원의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애플에 따라서 부진할 것이다라는 것이 비교적 완만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TV 패널 사업과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앞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순매도 특징주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기관의 순매도 5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현재가입니다. 어제 1.85% 내리면서 42,500원의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 항공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화물항공 부분에서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와서 앞으로 실적 개선 전망이 조금 어렵다라는 내용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 회복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화물항공 수요 부분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